자, 오늘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펑션이랑 프로시저 콜이 어떻게 MIPS 머신 랭귀지에서 프로그래밍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펑션 혹은 프로시저 콜에서 들어가는 머신 인스트럭션 상에서 어떠한 절차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봅시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메인이라는 펑션에서 A라는 펑션을 콜할 때 메인이라는 펑션이 콜러가 돼요. 콜러 부르는 사람 콜러가 되고 메인에서 예를 들어 이 안에서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을 점프 앤 링크를 이용해서 콜하게 되면은 메인은 콜러가 되고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은 콜리라고 불러요. 콜리. 이 두 펑션 사이에는 콜리의 펑션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작업을 하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 전달을 하기 위해서 먼저 콜리가 억세스할 수 있는 곳에 자기가 전달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하죠. 근데 대개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그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해요. MIPS의 그 컴파일러는 A0부터 A3는 여기 피지컬 레지스터 4번부터 7번에 해당이 돼요. 이 4개의 레지스터를 기본적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아규먼트는 A0에, 두 번째 아규먼트 A1, A2, A3. 추가로 필요하면 그 레지스터 2의 추가적인 레지스터를 통해서 아규먼트를 전달해요. 그래서 약속이죠. 콜러랑 콜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콜러가 여기다 풋했으니까 사실 콜러, 콜리 둘 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약속을 하면 돼요. 콜리는 순서대로 거기서부터 아규먼트를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규먼트를 이 아규먼트 레지스터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콜을 하게 되는데 펑션 콜에 해당하는 MIPS 명령어는 점프 앤 링크예요. 점프 앤 링크. 얘는 점프하고 거의 같아. 우리가 그 전에 점프라는 명령어 배웠죠? 점프는 뭐예요? sudo direct addressing을 사용한다고 했죠? 점프. 그래서 점프하면서 어떤 펑션으로 바로 goTo에 해당하는 그런 unconditional branch instruction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주소로 다음 명령어, 그 타겟 주소가 다음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순서를 바꾸는 그런 unconditional branch instruction인데 점프 앤 링크는 펑션 콜이 되니까 점프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요. 이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을 메인 안에서도 팩토리얼을 여기서도 콜할 수 있고 여기서도 콜할 수 있고 또 다른 외부에 있는 펑션에서도 이 팩토리얼을 콜할 수 있어요. 이 콜하는 위치를 전에 아마 여러분이 설명했는데 뭐라고 해요? 팩토리얼을 여기서도 하고 점프 앤 링크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팩토리얼을 또 부를 수도 있죠. 이렇게 부르는 위치를 우리가 콜 사이트라고 해요. 콜 사이트. 또 다른 펑션에서도 이 팩토리얼 콜할 수 있고 부르는 장소에 따라서 펑션 콜의 역할은 뭐예요? 이 펑션을 다 실행한 다음에 이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는 항상 마지막에는 리턴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펑션에서도 디폴트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기 위해서 리턴 명령에 해당하는 게 MIPS에서는 점프 레지스터 이런 레지스터 어드레싱을 사용하는 명령을 사용해요. 이 말은 뭐야?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인디렉트 브랜치라고 그랬죠. 레지스터 내용에 따라서 돌아가는 곳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점프 앤 링크는 단순하게 점프뿐만이 아니라 and 링크. 그게 뭐냐?
돌아올 곳의 주소를 팩토리얼한테 알려줘요. 어떻게? 걔도 역시 레지스타,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타에다가 현재의 펑션 콜 명령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고 있다면 그 다음 명령의 주소는 PC 더하기 4가 되죠. 다음 명령이니까. 미스는 다 4바이트짜리 명령이니까 그 다음 명령의 주소를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타에 저장해 놓고 점프를 해요. 그래야만 얘가 돌아갈 때 그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타에 저장된 내용을 보고 다시 이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부터 실행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게 일반적인 점프랑의 차이점이에요. 돌아올 곳의 주소를 알려주고 점프한다. 그래야만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프 앤 링크라고 부르고 다른 그 머신 랭귀지에서는 그냥 펑션 콜이라는 명령을 쓰기도 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프로시저 콜, 펑션 콜 다 같은 명령어를 써요. 자, 점프 앤 링크를 실행하는 순간 컨트롤은 메인이란 펑션에서 팩토리얼의 첫 번째 명령어 실행으로 갑자기 컨트롤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명령을 실행하는데 그때 이 콜리, 여기서부터 이제 콜리를 실행하게 되죠. 콜리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그 콜리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안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우리가 펑션이나 프로시저 안에 선언된 변수들은 그 펑션 혹은 그 프로시저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거기 그 펑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로컬 변수라고 하는데 로컬은 무슨 말이냐? 그 펑션의 로컬한 변수들이다. 그래서 그 변수들이 읽어줄 수 있는 범위가 펑션 안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펑션 스코프를 갖는다. 펑션 안에 스코프를 갖고 요즘엔 블락 스트럭처도 되어 있어서 펑션 안뿐만 아니라 펑션 내부에 블락 안에 선언되면 걔는 블락 안에서만 또 읽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스코프이 변수마다 걔가 읽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의 영역이 정의되어 있어요. 자, 이런 펑션 로컬 변수들을 우리 메모리 맵에서 이렇게 글로벌 변수랑 같이 저장돼 놓으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그 펑션 안에 로컬한 변수들은 그 펑션을 실행할 때만 액세스하는 변수들인데 쟤는 뭐라고 그랬어요? 퍼머넌트,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스태틱 공간들은. 그러면 사용할 때도 있고 안 사용할 때도 있는, 안 사용할 때가 대부분인데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메모리 공간의 낭비죠. 낭비하고 있잖아. 저기는 글로벌 변수. 글로벌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니까 항상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펑션의 로컬한 변수들은 그 펑션이 실행될 때만 사용되니까 그 펑션이 실행될 때만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받았다가 펑션의 실행이 리턴이 되면 다시 반환하게 돼 있어. 그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것은 뭐냐? 펑션마다 자기가 사용할 로컬 변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인이 처음 실행이 되면 메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있고 그래서 메인에서 펑션 A를 콜하면 A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또 얼로케이션 되고 A에서 B를 콜하면 B. 그래서 펑션 콜을 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영역을 얼로케이션 받았다가 자기 펑션이 끝나면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될 때만 사용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얼로케이트 되는. 근데 실제로는 펑션 콜이 일어날 때마다 이 스택이 위에서 아래로 그로우하죠. 그래서 스택처럼 푸시 됐다가 펑션 리턴 되면 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스택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메모리 안에 있는 이런 스택을 시스템 스택이라고 해요. 시스템 스택. 거기에는 펑션의 로컬한 변수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다. 그래서 자기 콜리라는 그 불림을 당한 펑션에서 필요한 로컬 공간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얼로케이션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얘는 스택 포인터는 스택의 탑을 가리키고 있죠. 걔를 인크리먼트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간을 할당해 놓는 거예요. 스택 포인트를 기준으로 거기 자기가 필요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스택 포인터를 증가시켜서 스택 프레임이라는 건 이 펑션에만 국한된 로컬 변수들을 저장한 공간. 각 펑션마다 자신의 스택 프레임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펑션을
부르면 그 펑션 되는 스택 프레임이 또 얼로케이션 되죠. 그게 끝나면 다시 반환되고 펑션 콜이 발생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 하나씩 얼로케이션 돼. 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는 실제 뭐 팩토리얼이라면 팩토리에 대한 펑션, 그런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 얘가 프로시저랑 펑션을 엄밀하게 구분하면 펑션은 리턴 값이 있는 거고 프로시저는 리턴 값이 없는 거고. 자, 리턴 값이 있는 경우는 다시 콜리한테 전달해 줘야 돼. 내가 팩토리얼 5를 계산했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결과를 알려줘야 되죠. 뭘로 알려줘요? 그것도 역시 레지스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결과를 리턴하는 리절트를 전달하는 레지스타가 요 V0, V1이라는 두 개의 밸류 레지스타예요. 왜 레지스타 두 개를 쓰냐? 하나 하면 레지스타도 제가 32빗 머신 랭귀지니까 32빗 인티저만 리턴할 수 있는데 결과값이 부동소수점 실수인 경우는 우리가 더블 프리시전 그때는 8바이트 실수가 돼요. 8바이트이면은 레지스타 하나 가지고 안 되죠. 그때는 레지스타 두 개를 써서 리턴하는 거예요. 최대가 그래서 V0, V1을 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정수만 리턴할 때는 V0에다가 결과를 저장해 놓고 리턴하면 결과는 항상 V0에 있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만약에 부동소수점 실수 8바이트짜리 실수면은 V0, V1에다가 결과를 저장해 놓고 리턴하면 돼요. 소수 부정소수점을 위한 레지스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사용하면 돼요. 부동소수점을 위한 레지스터도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리턴할 수도 있는데 최대 더블 워드에 해당하는 결과를 리턴할 수 있다. 인티저인 경우에. 부동소수점은 이제 예고. 그래서 두 개를 V0, V1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레지스터 2번, 피지컬 레지스터 2번, 3번을 저런 용도로 쓰자 하고 밉스 컴파일러에서 약속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2, $3인데 걔를 V0, V1으로 심볼릭하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만약에 밉스 컴파일러 작성하면 그 컨벤션을 바꿀 수도 있어. 바꿀 수 있는데 밉스 컴파일러는 저 컨벤션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아까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31번을 사용하는데 얘는 점펜 링크랑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 점펜 링크를 할 때 무조건 저 31번 레지스터에다가 리턴 어드레스가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컴파일러도 다 31번 레지스터,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0번 레지스터는 얘는 읽기만 할 수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항상 0의 값을 저장하고 있어. 왜냐? 0이라는 값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컨스탄트라 0번 레지스터에는 항상 0의 값을 저장하여 있고 걔는 덮어 쓰지 못하고 0이라는 값을 읽을 수만 있는 그런 레지스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리턴 밸류를 리절트 밸류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돌아가야 되죠. 얼로? 점펜 링크 다음 명령어로. 다음 명령의 주소는 어디다 저장했었죠?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있었죠? 그래서 점프 레지스터라는 명령어를 쓰면 실제로 리턴 어드레스에 저장된 주소로 다시 점프하라는 게 되니까 원래 콜 사이 다음 명령어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펑션 콜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스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럼 각 프로시저 혹은 펑션마다 자기가 사용할 로컬 에어리아가 있죠. 스택의 공간. 그거를 스택 프레임, 다른 말로는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도 불러요. 액티베이션 레코드. 이런 용어로 부르고 여기에는 그럼 어떤 변수들이 저장이 되느냐? 여러분이 C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펑션 안에 정의된 파라미터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선언된 어레이, 인티저 하여튼 그 로컬 변수들은 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펑션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 펑션 실행될 때만 얼로케이션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이 끝나면 반환하는 거고 그 밖에 또 여기 어떤 것들이 저장되냐 하면 아기먼트, 리턴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저장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어떤 펑션을 콜했는데 이 펑션에서 또 다른 펑션을 콜할 수가 있죠. 그때는 뭐야? 내가 아규먼트 레지스터에다 아규먼트 보냈는데 얘가 또 다른 펑션을 콜하게 되면 아규먼트 레지스터를 또 써야 되지. 그러면 자기가 받은 아규먼트를 덮어 쓰게 되죠. 그럼 잃어먹잖아. 과거 받은 아규먼트를. 그래서 다른 펑션을 콜하는 경우에는 콜하기 전에 자기 아규먼트를 스택에다 저장해 놓고 콜을 해요. 그래야 자기 아규먼트 값을 나중에 복원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리턴 어드레스도 내가 메인에서 펑션 A를 콜하면은 메인에 돌아갈 주소를 아규먼트 레지스터에 저장했는데 얘가 또 B를 콜하면은 점프 링크 할 때 또 지워지잖아. 리턴 어드레스 리스트를 덮어 쓰게 되니까. 그럼 다른 펑션을 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에 세이브했다가 그 펑션을 해서 리턴할 때는 다시 복구해 놔야 돼. 그래야 자기가 돌아갈 주소를 잊지 않고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아규먼트 레지스터나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그 프로시저 안에서 또 다른 펑션이나 프로시저를 콜할 때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의 내용을 스택에다 저장하고 다시 그 펑션에서 돌아와서는 다시 스택으로부터 원래의 아규먼트 레지스터나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복구하는 작업을 거친다. 오케이. 그 다음에 saved 레지스터는 뭐야? 이게 펑션 메인에서 A를 콜하고 A에서 B를 콜하고 B에서 C를 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각 프로시저에서는 레지스터들을 사용하잖아. 그렇죠? 여기다 대고 연산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메인에서 A를 콜하고 A에서 B를 콜했는데 다시 B에서 A로 돌아올 때는 어떤 게 다 지워졌는지 몰라. 얘가 막 연산을 했을 거야.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있는 레지스터 중에 일부, 자기가 펑션 콜한 다음에 돌아와서도 어떤 값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레지스터 값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택에 저장해 놔야 돼. 그래야 복구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saved 레지스터는 뭐냐? 만약에 어떤 레지스터는 신경 안 써. 네가 지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이런 레지스터 값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보존해야 될 것들은 세이브할 필요가 있으면 세이브 해놓고 스택에서 펑션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스택 프레임에서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지스터 경우에 여기 saved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죠. 요 16번부터 23번까지 요 8개 레지스터는 미스컴파일러가 주로 내가 저장할 펑션 콜할 때마다 보존해야 될 것들을 요 레지스터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고 요 템포러리 레지스터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스크래치 패드야. 그냥 뭐 누가 막 함부로 해도 신경 써서 한번 쓰고 버린 거니까 그런 건 꼭 굳이 저장할 필요 없죠. 자기가 세이브 할 것만 저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밖에도 펑션 안에 선언된 모든 변수들, 스트럭처들, 어레이들에 대한 저장 장소 공간을 저 스택 프레임에 얼로케이션 해 놓는다. 그래서 어떤 펑션을 콜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스택은 버추얼 메모리 맵에서 보면 대부분의 버추얼 메모리에서 스택은 위에서 아래로 그로우해요. 이렇게 그로우하게 돼 있어서 요게 콜러가 콜리를 부르면은 새로 스택 포인터를 이만큼 증가시켜야 되죠. 그게 이제 자기 스택 포인터를 증가시키는 게 스택 프레임을 얼로케이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택에는 스택 프레임이 여러 개가 쌓여 있겠죠. 메인에서 A를 콜하고 A에서 B를 콜하고 B에서 C를 콜하고 뭐 이럴 테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스택 프레임이 있고 탑 스택 프레임의 맨 바텀을 프레임 포인터가 가리켜요. 프레임 포인터 역할은 스택에서 맨 위에 있는 탑 스택 프레임의 바텀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스택 포인터는 스택의 전체 탑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콜리의 그 탑 스택 프레임이 되고 여기는 아규먼트, 뭐 리턴 어드레스, 세이브할 레지스터들 그 밖에 어레이나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로컬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다. 알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밉스의 메모리예요. 버추얼 메모리. 우리가 D램 재놓고는 다 항상 버추얼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돼. 버추얼 메모리.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할 때는 버추얼 메모리만 신경 쓰지 내 메모리가 어디든 디스크에 있고 어디는 D램에 있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어디는 캐시에 있고. 그냥 자기는 버추얼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하드웨어랑 OS가 알아서 그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버추얼 메모리. 그러니까 일부는 디스크에 있고 일부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일부는 또 캐시에 와 있는 거지. 하지만 그거는 D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프로그래머는 항상 가상의 메모리 공간, 버추얼 메모리 안에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게 전체가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이고 그 중에 이 텍스트라고 마크된 이 영역이 인스트럭션들이 저장된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야. 실제로는 인스트럭션이 저장된 공간은 얼마 안 돼. 여기서부터 요 부분은 남겨둔 거야. 사용 안 하는 영역이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요 1000 여기서부터는 스태틱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가 시작하는 공간이니까 앞에 헥사로 여기 0인 부분 그것만 인스트럭션이 저장된 거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야.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 스태틱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글로벌 변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펑션 바깥에 선언한 변수들. 이 변수들은 여러분이 다른 파일에서도 익스턴하고 사용하면 그 로컬 변수, 그 글로벌 변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스태틱이라고 선언하면 스태틱 변수들 역시 얘는 퍼머넌트야. 항상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그런 변수들이 여기 저장이 돼요. 이 차지하는 스태틱 데이터의 공간이 1 헥사로 1000부터 요 글로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게 이 중에 반이고 요 위까지 요만큼만 사용을 해요. 그러면 글로벌 포인터를 하면 요게 16빗 옵셋을 하면 아마 0부터 8에서 여기 FFF 여기까지만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다이나믹 데이터들이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스택 데이터는 요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로벌 변수 어레이를 이 공간 사이즈보다 크게 할당하면 어떻게 돼요? 32비트 미스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불가능해. 컴파일이 안 돼. 버추얼 메모리 초과. 실행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이나믹 데이터가 사용되는 건데 이 부분은 힙, 위에 부분은 스택이에요. 힙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멜록해서 요청하고 사서 쓰면 프리, 반환돼서 멜록할 때마다 여기 쌓이는데 프리는 중간중간에 프리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다시 멜록하면 중간에 다시 멜록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홀들이 생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컴팩션을 해야 돼. 가비지 컴팩션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걔도 필요할 때만 얼로케이션 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 디얼로케이션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스택도 마찬가지고 스태틱이라는 공간은 항상 자리를 차지하는 퍼머넌트한 영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코드가 크기가 얼마냐? 이 전체가 프로그램이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유저, 사용자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안에는 코드랑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고 여기 7FF인데 7FF 말고는 그 8000부터 이렇게 위에 마지막 FFFF까지 있죠? 나머지 반 2GB. 이거는 커널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커널. 그래서 미스, 여기 32 미스 같은 경우는 반은 유저 코드가, 반은 커널, 오퍼레이팅 시스템 코드가 사용하고 아마 X86 같은 경우는 4분의 3을 유저 코드가 4분의 1은 커널이 사용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용자 코드 실행하다가 다시 여러분이 시스템 콜을 하거나 익셉션이 걸릴 때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들어갔다가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오케이. 그 만약에 통신콜이 일어나가지고 그 스텝 포인트는 필요한 거 할당하는 만큼 늘어나고 그다음에 프레임 포인터는 이제 스텝 포인트에 플러스를 하면 되잖아요. 프레임 포인터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게 되면 관리해야 되지 그것도 필요한 만큼. 프레임 포인터는 스텝 포인터 더하기 4씩 해야 되겠지. 근데 펑션 콜이 끝나가지고 다시 스텝 포인트랑 프레임 포인트를 조정해야 될 때 그럼 프레임 포인터 값을 저장해야지. 세이브 해놔야 되겠지 그 전까지.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걸 프레임 포인터 필요하다 그러면 걔도 세이브하면서 관리해야 되고 스텝 포인터만 사용할 수도 있고. 오케이, 또 다른 질문. 매크로 표현하는 상수는 어디로? 매크로? 컨스탄트. 매크로 펑션은 걔는 그냥 텍스트로 서브스티튜션 하는 거. 그건 알고 있죠? 매크로 펑션. 매크로 펑션은 걔는 실제 펑션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펑션 비슷한 걸 사용하는데 펑션으로 하게 되면 프로시저 콜앤 리턴 할 때마다 오버헤드가 들어가요. 아까 프로시저 콜하고 리턴하고 뭐 스택에 세이브하고 리턴하니까 사실은 C 코드보다 우리가 C++가 더 오버헤드가 크고 속도가 느리다 그러죠. 걔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을 쓰기 때문에 많이 펑션으로 구현하게 되니까 펑션 콜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프 앤 링크 리턴 돼야 되고 스택에 세이브 리스토어를 해야 되니까 성능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매크로로 하게 되면 어떤 또 동일한 펑션인데 아주 간단하단 말이야. 이거는 뭐 가끔 사용하는 건데 간단한데 동일한 펑션 코드를 반복해서 하니까 코드 사이즈가 늘어나잖아.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거를 매크로 펑션으로 정해놓으면 얘는 텍스트 서브스티튜션이 되는 거야. 얘는 펑션 콜이 아니야. 그러면 아까 펑션 콜의 오버리드는 없죠. 그냥 프로그램 입장에서 리더블 읽을 때는 펑션 콜 같이 보이지. 하지만 얘는 그때마다 텍스트 서브스티튜션을 하니까 코드가 늘어나게 되죠. 장단점이 있어. 펑션 콜이랑 매크로랑 장단점이 있어. 매크로는 펑션 콜 앤 리턴에 오버헤드가 없다. 대신에 이제 코드 사이즈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매크로로 하고 긴 것들은 프로시저나 펑션으로 하는 거고 아까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텍스트 세그먼트 뭐 이렇게 여기 스태틱 데이터 여기 있는데 요게 이제 크게 보면 요 텍스트 세그먼트 말고 여기 리드 온리 세그먼트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define constant는 거기 정의돼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밉스는 32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0번은 항상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얘는 쓸 수 없는 레지스터죠. 그래서 내가 0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0을 굳이 메모리에 컨스탄트로 디파인하고 걔를 로드하고 이럴 필요 없이 레지스터 제로에다가 뭐를 하면 레지스터 제로가 항상 0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고 2번, 3번은 결과값 4번부터 7번은 아규먼트 1부는 템포러리 그러니까 뭐 프로시저 콜 할 때 세이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임시적인 레지스터, 세이브 해야 되는 레지스터. 나머지는 아까 설명했을 거예요. 글로벌 영역의 중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얘를 베이스 레지스터로 이용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포인터, 프레임 포인터, 리턴 그건 다 설명한 거고, 여기 빠져있는 레지스터는 미스 어셈블러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자기가 필요해서 여기 제외되어 있는 레지스터들. 왜냐하면 어떤 MIPS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기 쉽게 보통 원투원인데 어떤 거는 하나의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이 두 개의 머신 인스트럭션이 트랜슬레이션 되고 그러거든. 그때는 그런 여기 디파인된 이런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두 개로 어셈블러가 사용하는 그런 거고, 일부는 또 커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사용하는 그런 레지스터들. 자, 이그젬플들을 살펴봅시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예인데, 얘는 결과로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간단한 펑션이에요. 자, 펑션이죠. 아규먼트로 4개의 인티저를 받아서 얘가 하는 거는 뭐 이거 사실 매크로로 해도 되지, 그렇지? 근데 g 플러스 h 마이너스 i 플러스 j를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이에요. 이거를 이제 미스 스타일로 짜보면 리프 이그젬플의 실제는 얘는 요 첫 번째 이 펑션의 첫 번째 명령은 요 스택을 알로케이션하는 요 명령이 되는 거고, 그 명령어의 주소가 리프 이그젬플이고, 리프 이그젬플은 레이블이야. 그래서 점프 앤 링크하고 리프 이그젬플 하면 이 subtract 이 명령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 명령을 점프 앤 링크하고 리프 이그젬플 이걸 하는 거고, 요거의 주소를 우리가 어셈블리 상에서는 이렇게 레이블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레이블로 표현한 것 뿐이고, 내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스택 포인터를 8 감소시켜서, 8 감소시킨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4바이트짜리 2개를 저장할 공간을 스택 프레임을 얼로케이션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그림이 좀 지어져서 그런데 옛날 그림이라 여기서 8바이트만큼 8이 스택 포인터가 감소됐으니까 8바이트의 공간을 얼로케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T1과 T0. T1과 T0라는 레지스터를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니까 첫 번째 T0는 여기에, T1은 위에 세이브해 놓은 거야. 왜 이걸 했느냐? 원래 T0, T1은 스크래치 패드 레지스터죠. 원래 미스 컴파일러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냥 핸드 코딩 한 이그젬플이니까 T0, T1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T0, T1이 바뀌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GHIJ는 아규먼트 A0, A1, A2, A3에 콜러가 줬을 거라고. 그래서 G 플러스 H를 하려면 A0 더하기 A1을 하면 돼. 그렇죠? 근데 그 중간값을 어디다 저장해야 되니까 얘는 T0에 저장한 거야. 그 다음에 A2 곱하기 A2랑 A3는 I 플러스 J를 가지고 있겠죠? IJ를 가지고 있으면 걔를 더해서 그 결과를 T1에다가 임시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T0 마이너스 T1 하면 G 플러스 H 마이너스 I 플러스 J를 한 거죠. 그 결과를 리턴 값이니까 V0에다 놓은 거예요. 그쵸? V0에다 놓은 거고. 자, 만약에 이 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럼 T1, T0가 얘가 지금 모디파이 했죠? 모디파이 한 거지. 근데 콜러에서 T0, T1을 다시 안 사용하면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없어도 돼. 근데 이 프로시저를 만든 사람이 나는 내 펑션을 실행한 다음에 저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영향을 안 주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T1, T0 얘가 중간에 사용한 값을 잠시 스택에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복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떤 펑션에서 콜해도 걔는 자기 값을 다 잃지 않죠? 얘가 다 알아서 복구해 놨으니까. 이해돼요? 덥기 시작하네. 앞에 이거를 좀 옮기고. 그래서 이 리프 이그젬플을 만든 이 이그젬플의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친절한 거지. 그래서 T0, T1을 자기가 좀 임시로 쓰는데 콜러의 T0, T1 값을 복구해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복구해 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둘 다 자기가 쓴 거고 콜러에서 T0, T1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파란색으로 된 코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알겠죠? 그게 다 약속인 거니까. 약속인 거니까. 그 립스는 그 매개 변수가 5개 이상이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A0, A1, A2, A3인데 이거 말고 뭐 아까 S0, S1 이런 것들을 써도 되지. 추가로. 다른 레지스터를 쓰거나 다른 레지스터를 쓰면 되지. 다 써서 모자르다. 아규먼트가 뭐 수십 개다 그러면 뭐 메모리를 통해서 하든지 그래야 돼. 스택에 저장하거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립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아규먼트 4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정도 할당해 놓은 거고 추가적으로 쓰려면 다른 레지스터를 써서 콜러랑 콜리를 자네가 다 프로그램하니까 자네 마음이야. 콜러랑 콜리가 둘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공간에 저장해 놔야 되지, 그렇지? 또 질문 이해돼요? 어? 뭐? 오버헤드가 뭐냐? 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데, 얘는 뭐냐? 이런 T1이나 T0를 콜 2가 알아서 관리해 준 거죠? 콜 2가 세이브한 거 아니야. 그치? 세이브하고 리스토어 했어. 이거를 콜 2가 할 수도 있고, 콜러가 할 수도 있어. 콜러가, 나는 어떤 거는 펑션 콜 한 다음에 돌아와도 항상 내 이 값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걔가 세이브해야 할 레지스터를 미리 저장해 놓을 수도 있죠. 이해돼요? 콜러가 예를 들어서 이 T1, T0를 이거는 콜 2가 세이브한 거고 만약 이게 필요하다면 리프 이그젬플을 콜한 콜러에서 T1, T0를 미리 세이브한 다음에 얘를 부르면 얘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 그쵸? 그래서 콜러가 세이브하는 것을 콜러 세이브라고 하고 콜리가 세이브하는 것을 콜리 세이브라고 하는데 아까 펑션 콜의 오버헤드는 뭐냐?
저게 매크로로 선언해 놓으면 점프 링크 필요 없죠. 그냥 그 코드가 바로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리턴도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저런 뭐 세이브 해야 될 레지스터를 세이브하고 리스트하는 거 필요 없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아규먼트나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또 세이브하고 리스트하는 게 필요 없지. 이게 다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파란색으로 마크된 게 추가적으로 펑션 프로시저 콜을 했기 때문에 콜러랑 콜리 사이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능은 떨어진다 이거지. 펑션 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최소한 아규먼트랑 리턴 어드레스는 항상 세이브해 놔야지. 점프 링크랑 리턴도 사용하고. 그 과정을 오바이드라고 부르나요? 왜냐? 어떤 작업을 하는데 프로세스 콜을 안 하면 그냥 연속적으로 점프 링크 없이 리턴도 없이 세이브하고 리스트하는 거 없이 연속적으로 하면 좀 짧은데 얘는 길어지잖아. 더 많은 명령을 추가해서 실행해야 되니까 오버헤드는 커진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이해되나? 저 그냥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바이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지. 아, 오버헤드라는 건 부담. 오버헤드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대학원 들어가면 뭐 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컴퓨터 하는 사람도 항상 그래. 뭐 하면 그 너무 오버헤드 가서 안 하고 싶은데 뭐 항상 오버헤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 그게 오버헤드야. 무슨 일을 하려면 거기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오버헤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는 영어 단어 얘기인데 친구가 이제 공짜 영화표가 생겼어.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좋긴 좋은데 영화 보러 가려면 얘를 만나야지 또 지하철 타야지 뭐 갔다 왔다 시간도 그러지. 귀찮아. 오버헤드 때문에 안 갈래. 너 혼자 갔다 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나? 네. 그게 오버헤드야. 여기는 이렇게 펑션 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값을 복구하거나 세이브 해야 되기도 하고 점프 링크 펑션 콜을 하고 리턴하는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런 게 다 오버헤드란 말이야. 스트레이트 라인 코드에 비해서. 그래서 명령어들이 추가로 실행돼야 되니까 성능은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프로그램 할 때는 좋은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리커시브 펑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면 이제 대충 다 이해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보면 돼. 팩토리얼 펑션이에요.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을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리커시브 펑션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펑션 콜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한 오버헤드가 커. 근데 얘를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현할 수도 있어. 펑션 콜 없이. 그러면 오버헤드가 줄죠. 오히려 성능은 더 올라가고. 근데 하여튼 이 코드를 봅시다. 얘가 하는 건 뭐야? 아규먼트 하나, n이라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n이 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1이거나 뭐 팩토리얼 0은 안 쓸 테니까 1이면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리커시브하게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하는 거야. 그럼 팩토리얼 10 부르면 10, 9, 8, 7, 6, 5, 4, 3, 2 마지막 1 하고 다시 리턴 되면서 끝나는 거지. 알겠죠? 이걸 따라가 보면 팩토리얼이 구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3을 넣으면 3이 2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하고 그 안에 팩토리얼 2를 콜했으니까 팩토리얼 2는 다시 2 곱하기 팩토리얼 2를 하고 1은 2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1을 리턴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리턴될 거야.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밉스 머신 랭귀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나. 자, 여기 팩토리얼 첫 번째 명령어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스택 포인터를 8 add인데 add immediate이죠. 마이너스 8 더했으니까 8을 감소시켰어. 스택 포인터를 감소시켰다는 건 뭐예요? 8바이트를 얼로케이트 한 거야. 스택 프레임을 8바이트만 얼로케이션 했어. 이건 굉장히 간단하니까 스택 프레임에 8바이트면 충분해. 잘 따라와봐요. 내가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설명할게.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뭘 또 질문이 있어. 뭐 무슨 질문 하려고. 아까 거는 서브 파일. 그거 자기 마음이지 뭐. 상관없나요? 서브, 아까 서브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거 서브 i 해야 돼. 이미디엇이 있으니까. 서브 i 할 수도 있고, add i 마이너스 8 할 수도 있지. 그치? 자, 일단은
내가 직선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한 큐에 이해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게 안 되면 이제 풀어서 설명할게요. 자, 팩토리얼의 시작의 첫 번째 명령어, 요 명령어의 주소는 fact라는 그 레이블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이 펑션은 어떻게 불러요? jump and link fact 하면 첫 번째 요 명령이 실행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 8바이트의 스택 프레임을 allocation해서 내가 쓸 거야. 얘는 팩토리얼은 리커시브 펑션이니까 팩토리얼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고 팩트 부를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 하나씩 allocation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return address register하고 argument register를 세이브 해놨어. 왜? 얘는 리커시브 펑션이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펑션을 콜하거든. 자기 자신을 콜하잖아. 콜할 때마다 argument랑 return address register는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세이브 해놓은 거야.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자기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 자기 argument하고 return address를 세이브 해놓은 거야. 왜? 자기 자신에서 또 팩토리얼 또 콜하니까 그때 argument랑 return address register를 또 쓸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set less than이에요. 얘는 뭐야? A0하고 2를 비교해서 A0가 less than 2보다 작으면 T0 값을 1로 셋하는 거야. 작지 않으면 T0는 0이 돼요. 그게 저 명령어의 역할이야. set less than.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A0랑 2랑 비교해서 요걸 하는 거죠. 요 위에. 만약에 A0가 2보다 작으면 T0는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명령은 branch equal T0. 이 T0 값이 0이면 1이 아니면 0이면 1이 아니면 0이 아니면 else 파트를 하는 거고, 만약에 0이면 1로 가는 거고 0이 아니고 1이면 즉 A0가 2보다 작으면 if then 파트를 하는 거지. 응? 알겠죠? 그래서 T0 값을 비교해. T0가 0이야? T0가 0이란 건 뭐야? 아규먼트가 2보다 작지 않다는 거죠? 작지 않다는 거잖아. 응? 내가 보기에 이 중에 한 5명쯤 쫓아올 것 같은데, 많으면 10명. 얼마나 쫓아올지 봅시다. 그렇잖아. A0가 2보다 작으면 T0를 1로 세트해 놨으니까 T0가 0이란 말은 2보다 작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로 else 파트로 가.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equal이 0이 아니면 1이란 얘기죠? 그럼 1로 가는 거야. 이게 then. 그때는 뭐야? 그때는 2를 리턴하면 되니까 제로 레지스터는 아까 0번 레지스터 거기다 2를 더한 거를 결과값에 주고 V0에다 주고, 스택 포인터는 스택은 얼로케이션 했다 얘는 팝해야 되잖아. 리턴하기 전에 스택을 팝하고 돌아가는 거야. 이게 저쪽 파트고, then 파트 n이 2보다 작으면 요거 이제 else죠.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야. 그때 어떻게 돼? 크거나 같으면 아규먼트를 1 감소시켜. 왜? fact n-1을 콜하기 위해서. 그리고 jump and link fact를 해. 얘가 fact n-2를 콜한 거죠. 아규먼트를 바꿔도 돼. 왜? 아규먼트 이미 세이브 해놨으니까. 리턴 어드레스도 세이브 해놓고. 그래서 fact n-2 콜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래 아규먼트랑 리턴 어드레스를 복구해 놓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는 이제 다 복구했으니까 스택은 날려버려도 되지. 스택 프레임을 프리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A0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래 아규먼트가 들어있고, fact, jump and link, fact n-2란 거는 V0에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fact n-2를 콜한 다음에 걔를 리절트에 놓고 리턴하면 원래 콜한 펑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직선으로 설명한 건데, 일직선으로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다. 솔직하게 대충 알겠다. 하나, 두 명밖에 없나? 하나, 둘, 셋, 3명. 손 안 든 학생도 있으니까 한 5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 설명이고, 여러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풀어서 설명은 이제 팩트 한 3을 해볼까? 팩트 3?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메인이라는 펑션에서 우리 팩토리얼을 콜하는 거 하다가 아규먼트 레지스터 A0에다가 일단은 3을 넣어야 되지. 팩토리얼 3을 부르려면. 오케이? 이거 어떻게 넣느냐? 그냥 add immediate 하고 A0에다가 0하고 3 하면 되겠지. 그쵸? 제로 레지스터에다가 3을, immediate 3을 더해서 A0에 넣다. 그럼 이거야.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리고 jump and link 팩트라면 얘가 팩트 3을 콜한 거야. 그러면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이제 팩토리얼이 실행되죠. 그러면 저거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레지스터만 봅시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요 돌아올 곳의 주소 다시 돌아올 때 여기로 돌아와야 되잖아. 여기를 우리가 표현을 메인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럼 점프 앤 링크 할 때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인 대시가 있어야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규먼트 레지스터 A0에는 뭐가 있어요? A0에는 3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택 프레임은 여기 메인이 쓰던 게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비어 있는 거지. 그리고 팩트에서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스택 포인터를 8 감소시켰죠? 스택 포인터 여기 스택인데 여기 있었는데 얘를 8 감소시키니까 8바인 만큼 스택 포인터가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야. 자, 여기는 두 개의 워드, 8바이니까 두 개의 워드를 저장할 공간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 다 쫓아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나? 리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 더하기 4니까 여기다가 메인 대시. 요 명령이 뭔지 모르는데 요 명령의 주소 여기다 저장해 놓고 그냥 돌아갈 곳에 주소자. 그렇죠? 얘를 미리 세이브해 놓는 거야. 펑션 콜하기 전에. 여기다가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기가 받은 아규먼트가 얼마야? 여기 얼마야? 3이 저장되어 있어. 처음에 한 게 이거야. 스택 포인터 증가시키고 여기다 자기가 돌아갈 주소, 리턴 어드레스하고 아규먼트를 세이브해 놓은 거야. 왜? 딴 펑션 콜할 때 바뀌어지니까 그 전에 미리 세이브해 놓은 거야. 이해됐죠? 됐죠? 그 다음에 뭐야? 제가 체크한 게 A0가 2보다 작으냐? 자, 3이 2보다 작아요, 안 작아요? 이건 3이 2보다 안 작지? 그럼 어떻게 돼? A0가 3이 2보다 안 작으니까 T0가 뭐가 돼? 0이 되지. 작으면 1로 세트하라고 그랬는데 작지 않으니까 얘는 0으로 세트한다고. T0가 0이 되니까 branch equal T0가 0이에요? 맞죠? L1으로 가니까 그 다음 명령은 뭐를 해? 요거 실행하게 되죠? 요거 실행하게 돼. 그러면 요때 하는 게 뭐야? A0를 1 감소시켜라. 그러면 A0가 3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2가 되죠? 얘는 뭐가 돼? 2가 돼. 따라왔죠? 그 다음에 A0 1 감소시키고 점프 앤 링크 팩트 했어. 팩트 하면 이 팩트 얘가 2니까 팩트 2를 콜한 거죠. 그쵸? 그때 리턴 어드레스는 뭐야? 요 명령의 주소죠? 그때 리턴 어드레스는 요 명령의 주소. 다음번에 요 명령을 실행해야 될 거야. 돌아와서는 요 명령의 주소는 팩트 다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점프 앤 링크를 실행한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는 뭐가 돼? 얘는 팩트 다시가 되지. 이해됐죠? 다 따라왔죠? 그리고 컨트롤은 어디로 가? 네, 포인터를 여기다. 저기 있네. 여기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겠네. 이게 신호가 약해서. 얘가 점프 앤 링크 팩트 하니까 팩트 2 하면서 어디로 가? 여기로 다시 가죠? 다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이 명령을 실행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스택 포인터를 또 8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스택 포인터가 다시 여기 8이고 8만큼 감소되면 스택 포인터는 여기에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 두 공간이 생겼어. 걔가 하는 게 뭐야? 내 현재의 리턴 어드레스랑 아기먼트를 스택에 세이브 하라고 그랬지. 그럼 리턴 어드레스는 뭐야? 팩트 다시가 여기 있죠? 여기 2죠? 이걸 세이브해 놓은 거야. 오케이? 따라왔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야? A0가 2죠? 2가 2보다 작으냐? 작아요? 아직 안 작아. 그럼 T0는 0이 되죠? 그래서 브랜치 이퀄하면 T0 0이니까 L1으로 다시 점프하지. 그럼 뭐야? 걔는 A0를 1 감소시켜. A0는 1이 돼. 그 다음에 점펠링크 팩트 하면 돌아올 곳에 주던 팩트 다시 같죠? 같은 곳이잖아. 그냥 그대로 덮어 쓰지만 값은 같지. 이 상태로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다시 위로 가. 그 다음에 다시 스택을 얼로케이션해. 스택을 얼로케이션 하면 여기 8만큼 얼로케이션하고 스택 포인터 이제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처음 하는 게 뭐야? 다시 여기 팩트 다시 하고 이를 이렇게 세이브 해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해? 자, 이제 A0가 1이 됐어. 1이 2보다 작으냐? 작아요? 작죠? 그럼 T0는 1이 돼. 브랜치 이퀄 T0가 0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어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0 더하기 1에서 다음에 얘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리턴 1을 리턴해야 되잖아. 마지막. 그러니까 0 더하기 1한 게 1이죠. 1을 V0에 넣어. 그럼 V0 값이 뭐가 돼? 여기 없지만 V0가 이제 처음 팩토리얼 1이 계산되면서 V0의 값이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는 거야. 1이 들어가. (1) 하고 V0에 1 넣고 그 다음에 뭐를 해? 스택을 팝을 해. 나 이제 스택 필요 없어. 더 이상 펑션 콜이 없어. 그래서 얘는 없어지는 거야. 얘 없어지죠? 그리고 스택 포인터가 증가되잖아. 팝되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돼? 리턴하면 아래에 있는 팩트 대시니까 여기로 오겠죠? 이제 뭐야? 내가 팩트 3을 콜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팩트 2를 콜하고 팩트 1까지 콜했다가 팩트 1 다 실행하고 다시 돌아서 팩트 2 실행하는 중이야. 팩트 3 안에 팩트 2를 실행하는 거야. 이해되죠? 돌아왔어. 이제 팩트 2를 아직 실행 중이야.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게 뭐야? A0랑 RA를 아까 자기 스택 프레임에서 복구하는 거야. 그러면 복구하면 팩트 다시는 덮어 쓰게 될 거고 같은 값으로 얘는 뭐가 돼요? 2가 돼. 왜냐? 지금 팩트 2를 실행하고 있거든. 그렇지? 그 복구했으니까 스택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 스택은 다시 팝을 해. 없어져. 그쵸? 복구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없어하고 얘가 이제 뭘 하면 돼요? A0랑 V0 더해서 V0 곱해서 V0에 넣으면 돼. 2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1에서 걔를 어디다 놔요? 다시 V0에다 넣으니까 V0에는 2가 들어오게 되죠? 그쵸? 이제 팩트 2까지 계산 끝난 거야. 그리고 리턴해. 팩트 2에서 리턴하게 되면 리턴 어드레스 팩트 다시 어디로 들어가? 다시 여기로 가. 자, 팩트 3를 콜했다가 팩트 2를 콜해서 팩트 1까지 하고 리턴했다가 옵스. 이번에 이제 팩트 2도 끝난 거야. 그치? 그리고 다시 이제 팩트 3 오리지널로 돌아온 거야. 돌아오니까 여기로 와요. 자, 팩트 3를 실행하니까 자기 아기먼트랑 자기 리턴 어드레스를 복구해. 복구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돌아갈 곳의 주소는 이제 팩트 3니까 자기는 이제 돌아갈 곳의 주소는 메인 대시가 되고 아기먼트는 원래 자기가 받은 게 3이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자기도 이제 스택 다 썼어. 이거 필요 없어. 다 복구해 놨으니까 얘는 날라가. 그렇죠? 날라가고 어떻게 돼요? A0랑 V0 더하면 A0에는 자기 3이 있고 V0에는 팩트 2가 있죠? 3 곱하기 팩트 2 한 거. 그거를 다시 V0에 넣으니까 3 곱하기 2 한 거를 다시 여기다 넣으니까 여기 뭐가 있게 돼?
6이 있게 되죠. 그리고 리턴 하면 어디로 들어가? 점플링크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V0를 읽으면 6이 있을 거라고. 그게 팩토리얼 3니까. 이해되죠? 다 이해될 것 같은데, 느낌에. 이해 혹시 안 되는 사람 질문. 한 방에 다 이해됐어요? 이해되는 사람, 손. 100% 아닌데. 이해 안 되는 사람 아직. 헷갈린다. 손. 질문. 어디서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 질문. 그 비제로 주소값은 이제 맨 마지막에 콜된 무슨 주소값? 비제로 V0? B0가 뭐지? 달러 비제로 어? 그 V제로 V0. 네, 결과값 저장하는 곳은 이제 팩토리얼 맨 마지막 팩토리얼 주소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V0에는 어떤 때는 여기서 팩토리얼 1은 여기서 계산되고 나머지 팩토리얼들은 여기서 계산되지. 그렇잖아. 얘는 저기서도 리턴 값이 여기서는 1이고 이때는 뭐야? 이게 n 곱하기 팩토리얼 n-1 한 걸 여기다 리턴하는 거 아니야. 그 팩토리얼 함수가 이제 여러 번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팩토리얼의 비제로가 한 군데의 비제로에서 계속 이제 그 값이 그렇지, 업데이트 되는 거지. 업데이트 되는 거지. 그렇지. V0는 레지스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 봤듯이 하나만 있어도 다 되잖아. 그렇죠? V0는 하나밖에 없어요. V0가 뭐, 팩토리얼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V0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갖고 있던 V0에다가 A0를 더해서 다시 V0에 넣잖아. 이러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또 다른 질문. V0는 글로벌 변수는 우리 그 하이 레벨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글로벌 변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냥 V0는 레지스타야. V0 레지스타는 몇 번 레지스타야? 요게 리절트 레지스타고 피지컬 레지스타 2번이 V0야. 레지스타야, 레지스타. 또 다른 질문. 그 마지막에 다 들고 나서 마지막 바퀴 때 그 RA 리턴 어드레스가 메인이 맞나요? 팩트가 아니고 메인. 그러니까 메인 다시라고 표현했지만 점펠링크 팩토리얼 3을 콜한 다음 명령, 뭐 이 주소 여기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렇네. 오케이? 또 질문.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지. 남아있고 스택 포인터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펑션 콜이 일어나면 덮어 쓰겠지. 오케이? 정확한, 좋은 질문이네. 또 다른 질문.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반환 값을 여러 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연어 같은 건 반환을 하나밖에 못하냐? 뭐라고? 반환값을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결국 반환 리턴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업데이트하면 함수 반환을 여러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구현할 수 있지. 하이 레벨에서 V0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써가지고 뭐 리턴 값을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많이 할 수도 있지.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글로벌 변수 같은 데 그걸 반환할 수도 있고. 하이 레벨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죠. 리턴 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하나만 리턴하지. 근데 이제 뭐 여러 개 반환하려면 어떤 스트럭처를 정해도 거기다가 해놓고 그 스트럭처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또 다른 질문. 자, 아직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질문. 이해 안 되는 사람. 나머지 다 이해돼요? 대충 알겠어 이제? 알겠죠? 여러분도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 머신 랭귀지 프로그래밍 해야 돼 하면서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전자공학부에 컴퓨터를 전공할래도 전기전자공학부에 들어온 게 다행이야. 전기전자공학부가 좀 더 넓게 공부하죠. 나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사실은 신호처리도 안 배우고 내가 뭐 선영대에서 이런 건 다 배웠지만 꼭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거 신호처리 안 배웠고 또 뭘 안 배웠더라? 일부 과목들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컴퓨터를 전공해도.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배운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폭넓게 공부하잖아. 물론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학부 때 공부하고 안 하고가 나중에 회사나 학교에서 또 공부를 계속할 때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번 겪어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 모르는 거면 컴퓨터 프로그램 한 번도 안 한 친구는 누가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 그렇지? 여기 지금 아마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지만 여러분은 컴퓨터 관심이 있어서 듣는데 나는 컴퓨터 피해가야지. 내가 프로그래밍 한번 해보니까 너무 골 아파서 피해가야겠다.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 그렇죠? 교수님, 그 티제는 영 아니면 L값인가요? 뭐? T제로? 그건 set less than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1 아니면 0으로 set 아니면 set하든지 아니면 0으로 리셋하든지고 T제로에는 인티저니까 인티저 값 다 들어갈 수 있지. 일반 레지스터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이해됐죠? 그래서 숙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텍스트북에서 두 번째 텍스트북에 있는 챕터로 넘어가요. 링킹. 링킹이라는 게 운영체제에서도 얘기 안 하고 컴퓨터 구조에도 없으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이라. 언제까지 제출하면 돼요? 다음 주, 일주일. 다음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리모트 조금. 자, 여러분이 이제 링킹에서 배우는 거는 실행 파일이란 무엇이냐, executable 파일이란 무엇이냐, 오브젝트 파일은 무엇이냐. 오브젝트 파일도 0과 1로 된 머신 코드고 실행 파일도 머신 코드인데 과연 이게 실행 파일이 뭐고 오브젝트 파일이 뭐고. 여러분 또 윈도우에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executable 파일은 exe라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가끔 DLL 있죠, DLL 들어봤잖아. 그건 다이나믹 링킹. 이게 뭐지?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이런 거 궁금한 적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여기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원래 이제 여러분이 C 프로그램을 에디터로 짜게 되면 얘는 텍스트 에디터야. 그래서 그냥 결국은 ASCII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야. 0, 1, 그 다음에 알파벳. 걔는 머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텍스트 파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머신에서 실행하려면 실행할 머신의 타겟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줘야 돼. 트랜슬레이트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컴파일러, 걔는 트랜슬레이션만 해주는 거고, 하나는 인터프리터, 걔는 트랜슬레이션 해주면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고, 자바도 인터프리터고, 뭐 C나 웬만한 것들은 다 컴파일러로 되어 있어요. 인터프리터보다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다양한 작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 제너레이션 할 거다. 인터프리터는 바로바로 실행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고려하다 보면 실행 시간이 늘어나지. 자, 컴파일 해주는데 이걸 이제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프로그램 하나를 C 파일 하나로 다 묶었어요. 여기 뭐 무슨 펑션 몽땅 거기 뭐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걔를 컴파일하면 걔가 바로 실행 파일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커지면서 여러 사람이 나눠 작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작성한 코드를 사용하고 할 때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불편이 있느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짜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그냥 define constant 하나만 좀 바꿔도 그걸 다시 또 리컴파일 해야 돼. 프로그램 덩어리가 크니까 컴파일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비효율적이에요. 조그만한 체인지도 프로그램 전체를 리컴파일 해야 돼.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펑션은 내가 그거 잘 썼네 나도 좀 사용하고 싶어 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려면 그 통째로 가져오든지 뭔가 좀 불편해. 그렇죠? 그게 사용하지 않는 코드까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common function 그런 일반적인 자주 사용하는 펑션들을 쉐어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안 만들고 대개는 관련된 펑션, 관련된 일부 펑션만 하나의 파일로 따로따로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파일 프로그래머가 다른 파일에서 작업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하나는 프로그램의 한 조각이에요. 일부만 있어. 그러니까 얘 가지고는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없죠. 하지만 얘 자체만 컴파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의 한 조각이 되는 거고 얘를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해요. 얘는 한 조각인데 이 펑션, 이 파일 안에서 이 펑션이 다른 파일에 있는 펑션을 콜할 수도 있고 다른 파일에 있는 글로벌 변수를 참석할 수도 있어. 그것들은 이 파일만 컴파일하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있어요? 없죠. 어떤 펑션 코드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조각에는 물음표들이 있어요. external reference라고 해서 자기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함수나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걔는 물음표야. 하지만 이 안에 다 참조되는 것들은 다 머신 코드로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지.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각이지. 이런 거를 릴로케이터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해요. 그럼 실행 파일을 만들려면 뭐야? 이 오브젝트 파일들이 다 연결돼야 돼. 연결되다 보면 네가 그걸 연결하는 게 링커예요. 링커고 네가 참조하는 글로벌 변수가 여기 있는 이 변수구나. 네가 부른 펑션이 이 파일의 이 펑션이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에 필요한 코드랑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얘가 이제 실제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실행 파일. 얘는 전체 조각이지. 전체지. 조각이 아니라 오브젝트 파일들은 조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일들도 일부 연결될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라는 건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들 그런 것들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parate compilation을 한다. 그럼 컴파일도 빠르고 어떤 펑션이나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이 파일별로만 재사용하면 돼.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나 뭐 매스 라이브러리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 그 라이브러리 전체가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한 파일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printf, 뭐 무슨 어떤 매스 펑션 그 파일들만 여러분이 링크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링크할 필요 없잖아. 얘들은 링크 안 돼요. 이렇게 링크하게 돼 있다. 컴파일러 드라이버는 뭐냐? 컴파일레이션이 그래서 컴파일만 하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만 만들고 실제로는 전체 executable 파일까지 만들려면 링킹까지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컴파일레이션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줘서 좀 편하게 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딱 저걸 쓰면은 얘가 알아서 그 단계를 다 불러서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GCC 이게 GNU-C 컴파일러고 이게 m-c라는 파일 두 개를 컴파일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 P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들은 -o는 실행 파일의 이름을 P로 해라. 뭐 이거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iExplorer가 되는 거지. 실행 파일의 이름이 P가 되는 거고 얘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기 위한 소스 파일이 되는 거고 소스 파일이 두 개가 있는 거고 -v는 verbose 옵션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게 컴파일러 드라이버니까 중간에 그 각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big O는 이건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2란 얘기고 여러분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전에 컴파일러 얘기할 때 얘기했죠. 코드의 실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의별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프로그램 짤 때는 처음에 디버깅 단계에서 신텍스 에러 할 때 그때도 뭐 옵티마이제이션 할 필요 있어요? 그때는 그냥 디버깅 모드에서 -G 옵션 넣어서 디버깅만 편하게 해서 간단하게 트랜슬레이션만 하다가 이제 코드가 이제 에러가 없다. 웬만큼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걔가 이제 실행 시간 컴파일 타임은 오래 걸리지만 걔가 알아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최적의 코드를 생성한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5도 레벨 1, 레벨 2에서 뭐 여러 가지 오토마이제이션 그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이걸 돌리면 얘가 하는 거는 처음에 이 과정을 보면 얘가 드라이버고 컴파일러 드라이버 얘가 처음에 돌리는 건 C 프리프로세스를 돌고 그걸 CPP라고 해요. CPP를 돌리면 M-를 컴파일해서 우리가 프리프로세서 돌리면 이때 처리하는 게 뭐야? 샤프 인클루드하고 define macro, define constant 샤프로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만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 서브스티튜션이야. 파일 긁어오고 매크로는 텍스트 서브스티튜션 하는 거고 여러분이 제로 뭐 0으로 쓸 수도 있지 제로라고 써놓으면 읽기가 더 편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컨스탄트로 치환해 놓고 이런 그러면 C 프리프로세싱을 돌린 파일은 역시 ASCII 파일이야. ASCII 파일이야. 그래서 .i 파일인데 얘도 결국은 C 프로그램이에요. i 파일이에요. C++는 사실은 랭귀지 자체가 아니라 걔는 내부적으로는 C야.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고 하지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펑션 콜이 좀 많죠. 그래서 C 프리프로세스에서 macro랑 define, constant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준 다음에 다시 확장된 그 ASCII 파일 인풋 프로그래밍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가 이제 CC 컴파일러, CC1이 C 컴파일러고 얘가 만든 거는 여기는 원래 한 번에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s 얘는 심볼릭 어셈블리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밉스 우리 봤던 그런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레벨로 되는 얘도 텍스트 파일이야. 얘는 머신 코드 아니지 아직. 여러분 add니 뭐 load니 이거는 그냥 텍스트 파일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AS 어셈블러가 이 심볼릭 파일을 다시 컴파일하면 이제 릴로케이터 오브젝트 파일이 하나가 생긴 거야. 그래서 m.c를 해줘서 템프 디렉토리에 m.o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고 a-c도 프리프로세서 컴파일러 어셈블러에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 ld라고 하는 로더가 링커야. 얘가 링커고 얘가 이 두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얘에서 참조한 얘도 물음표도 다 원래 해당하는 펑션이나 변수로 바꿔주는 거죠. 둘 다 물음표를 없애주고 연결시켜서 하나의 executable 파일로 묶는 거예요. 그걸 링크라고 하고 이때 시스템 오브젝트 파일은 만약에 여기서 뭐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프린f나 뭐 스캔f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라이브러리에 있는 오브젝트 파일들을 같이 다 연결시켜요. 오브젝트 파일들이 다 연결돼서 그럼 여기는 뭐야?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코드랑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지. 하나의 executable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오브젝트 파일, 실행 파일의 이름을 P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